가야 되는 거 아닌데 그래도 싫다고. 민준이 그러면 안 돼. 엄마 진짜 이제 좀 화가 날 것 같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끔씩 아이를 훈육하다가 보면 애매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쪽 같은 내 새끼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나가기까지는 애매한 상황의 훈육들, 내가 지금 잘못해서 이 아이의 문제를 키우고 있나? 아니면 지금 훈육자가 주 양육자의 훈육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때 누군가한테 누가 맞아요 라고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저희한테 영상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름하여 최민준의 훈육 블랙박스 네, 이거를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어머님이 보내주신 영상부터 같이 분석해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계속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고 쏙 들어가자. 선생님이 저 비눗방울 나오는 거 가지고 가시네. 들어가자. 그럼 집에 갈래? 어? 엄마는 출근하지.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어? 얼른 가자. 야. 아니 어린애집이 싫어도 그러면 어떻게 해. 아무튼 엄만 가야 돼. 엄만 많이 늦었어. 어머님이 지금 이게 전업도 아니시고 맞벌이를 하시는 상황에서 아침 시간에 아이가 이러면 너무 힘들죠. 시간이 없고 나는 가야 되고 직장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아이는 움직일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네요. 멋지게 들어가자. 애기 친구들도 너무 멋지게 잘 들어가는데. 어? 뭐라고? 어? 어? 그럼 여기 혼자 있을 수 있어? 멋지게 들어가. 네. 자, 지금 어머님의 훈육 스타일을 보면 내가 이 아이를 다그치고 싶지 않다 라는 느낌의 뉘앙스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톤이 올라가다가도 계속 전환을 하세요. 톤이 좀 올라간 것 같으면은 주변을 보면서 누구네 하면서 다시 환기를 시키고 컴다운을 시켜가는 거. 자, 이런 거는 사실 감정 조절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행동이 이 훈육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할 것 같습니다. 엄마랑 열만 세고 들어가자. 멋지게 들어가. 마음 정리하고. 하나, 둘, 셋. 아우야, 대현 출발. 여기 혼자 있을 수 있어? 엄마 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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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도 여기 있어? 엄마 가야 돼. 이제 첫 번째 훈육 영상을 봤는데요. 자, 그러니까 등원 시간이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일주일에 한두 번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6살인데 매년 매일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지금 이 훈육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려면 어떤 부분을 조금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어머님이 하는 육아 방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나쁜 방식이 아니에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어머님처럼 따뜻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잘 참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가장 아쉬운 점은 뭐냐면 어머님이 따뜻하게 대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뭐라고? 라고 큰 목소리를 내는 이 장면의 온도에 왔다 갔다 함이 약간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화가 났는데도 내가 끝까지 좋은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이를 악물고 이야기하게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기분이 안 좋은데 민준이 그러면 안 돼. 엄마 진짜
이제 좀 화가 날 것 같아.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끝까지 좋게 얘기하려는 마음을 좀 버리시고 차라리 처음부터 아이한테 담백하게 내가 감정을 너무 많이 감추지 않는 것이 균일한 톤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한테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불안하고 불쾌한 감정을 잘 처리하고 해소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 있다라고 보았을 때 교육자의 안정적이고 균일한 톤의 대화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한테 느껴지는 전반적인 정서는 뭐냐면 아이가 내가 지금 유치원에 가야 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희망을 품고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져요. 근데 이제 이 희망을 품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이 어느 정도는 잘못된 기대를 주는 질문형 훈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느낌이 뭐냐면 민준아 가기 싫어? 집에 갈 거야? 그럼 너 여기 혼자 있을 거야? 자꾸 물어봐요. 아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집에 간다고? 집에 갈 수 있어? 집에 가도 돼? 그럼 엄마는 회사 가야지. 너 혼자 집에 있을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못 있는다는 얘기잖아요. 넌 가야 돼라는 거를 너무 애둘러 둘러서 얘기하는 거. 희망을 주듯이. 자,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는 뭐예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조금 피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많이 나오는 화법인 것 같아요. 우리는 화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민준아, 너 안 갈 거야? 라는 질문은 앞으로 하지 않기. 자, 그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가기 싫지? 그만 알아. 근데 가야 돼. 엄마도 힘들 때 있어. 근데 엄마도 가야 돼. 너도 가야 돼. 분노하지 않으면서 단호하게 질문하는 형태의 훈육은 하지 않기. 자, 세 번째 아쉬움은 숫자를 세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엄마랑 열만 세고 들어가자. 하나, 둘, 여덟, 아홉, 열, 출발! 자, 숫자를 세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숫자를 셀 수 있어요. 아이가 그래도 싫어. 가야 되는 거 아닌데 그래도 싫다고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숫자를 세고 이행해야 되는 포인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 너희들이 하기 싫은 거 다 알아. 그래도 세상에는 언젠가는 해야 할 것은 그냥 해야 되는 것들도 존재라는 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선 마음은 읽어주되 안 되는 포인트가 계속 부딪힐 때는 예고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숫자를 세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만 숫자를 세고 나서 간병 없이 이행하셔야 돼요. 자, 민준아 너무 어렵지? 자, 그러면 엄마가 셋 세고 도와줄 거야. 하나, 둘, 셋. 안 되는구나. 엄마가 도와줄게. 어쩔 수 없어. 하고 번쩍 안아서 데리고 들어가야 어머님이 이후에 숫자를 세셔도 그 숫자에 권위가 생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숫자를 세도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자극이에요. 엄마가 숫자를 10까지 세봐야 세든가 말든가 나는 끝까지 안 들어갈 거거든. 이 마음을 갖고 엄마를 대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엄마 셋셀 동안 하나, 너 입으로 약속한 건 너가 지키는 거지. 너가 스스로 걸어서 시장 구경할 거면 가고 계속 이렇게 행동하면 그냥 집으로 갈 거야. 숫자 10번이라 그랬어. 아니야, 일어나. 시장 구경할 거면 너 스스로 걸어가라고. 셋째도 너 이렇게 계속 짜증내고 있으면 엄마가 그냥 너 안고 갈 거야. 자, 지금 상황은 어머님이 10걸음만 안아주고 10걸음 이후부터는 너가 스스로 걸어가 라고 이야기를 하신 상태예요.
말씀을 너무 잘하셨다. 자, 그런데 예민하고 내가 좀 불편한 감정이 많은 친구들은 계속 안아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안아줘, 안아줘. 내가 몸이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엄마가 해결해. 막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안아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볼게요. 하나, 시장 구경하고 싶으면 너 스스로 걸어가라고. 둘, 셋. 그럼 엄마가 너 안고 집으로 갈 거야. 어? 스스로 약속한 건 약속한 거니까 킥보드 타 집으로 갈 거야. 아니야, 약속했으니까 이대로 집으로 갈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우는 거는 매우 당연합니다. 원래 이렇게 단호한 엄마가 아니었거든. 내가 항상 뗐으면 내 말 다 들어주는 엄마였는데 오늘 왜 그래? 라고 울 수 있어요. 너무너무 당연한 현상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야 돼. 엄마가 말한 것은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 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집으로 가. 자, 이럴 때 우리는 또 고민이 되죠. 내가 막상 이행하자마자 아이의 태도가 바뀌었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어머님의 선택을 한번 볼게요. 어머님은 단호하게 이행하고 계세요. 아이 말에 아이 대꾸를 하지 않고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마음 정리해. 스스로 해. 이미 늦었어. 아까 했었어야 돼. 마음 정리해. 자,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을 항상 놓치지 않고 가는 것은 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너가 너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하면 엄마가 그 조절을 도와줄 거야 라는 아이가 자신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조절력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훈육의 최종 골이지, 너가 엄마랑 약속을 어기면 그때부터는 끝이야. 엄마가 아까 3번 얘기했지. 네가 안 되면 나는 얄짤 없어. 라는 걸 알려주는 잘못된 목표가 돼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조금 코칭해드리고 싶은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저는 일단 아파트까지 올라가는 행위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게 이게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혼자 걸을 수 있다라고 아이한테 다짐을 받고 아이가 실제로 걷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2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혼자 걸을래래. 혼자 걸을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절하고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민준아, 2가지 해야 돼. 일단 아파트 올라가서 조절하고 혼자 걸을래요. 다시 얘기할 수 있으면 다시 나갈 거야. 근데 지금은 일단 민준이가 조절이 안 되니까 약속대로 올라가는 것까지는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올라가서 조절하고 엄마 눈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지금은 조절되니? 조절됐어요. 그래? 그럼 혼자 걸을 수 있니? 혼자 걸을게요 라고 얘기하면 다시 나가서 내가 조절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기쁘게 얻을 수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머님께 조금 아쉬워서 코칭을 해드렸던 부분의 좀 핵심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어머님이 아이가 예를 들면 너무 울고 있을 때 울지 마, 눈물 흘리지 마 라는 훈육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항상 우리가 또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다가 어느 순간 행동을 넘어서서 감정까지 통제할 때가 생깁니다. 요거는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한테 통제할 수 있는 건 언제나 행동의 선안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 이상의 감정까지 통제하는 것은 훈육에서 계속 빼나가는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엄마 가야 돼. 안 무서워. 엄마 가야 돼. 무서워서 가기 싫어. 나 무서워.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때 우리는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가 무서워? 너보다 더 어린 애들도 더 훨씬 많이 가지. 안 무서워.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좋냐면, 민준아, 그럼 무섭지. 무서울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돼. 엄마가 민준이 무섭지 않게 지켜줄 거고 선생님한테도 얘기 잘할 거야.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만 통제한다. 아이가 너무 많이 울어요. 으악, 눈물이 나요. 그때는 울지 마. 뭘 잘했다고 울어? 네가 왜 울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눈물 나? 더 울어도 돼. 조절이 되면 얘기해. 지금 좀 마음 풀렸어? 됐니? 자, 봐봐. 라고 아이가 감정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게끔 도와주고 행동만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거, 자,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니까 이 아이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쾌한 감정이 짧게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감정이 쉽게 확대되고 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 들어왔을 때 약간은 나를 되게 사랑하고 나를 잘 케어해주는 엄마, 아빠, 따뜻한 몇 사람이 내 모든 감정을 대신 케어해 주길 바라는 마음들, 의존적인 마음들이 좀 보였다라는 게 이 아이한테 제가 느낀 포인트였고요. 자, 그래서 드렸던 솔루션은 이 감정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 너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지지 않아. 네 감정의 주인은 바로 너야.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그 감정에 맞서고 조절의 주체가 네가 되어야 해.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솔루션을 지속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어머님이 정말 많은 훈육에 대한 상황들을 보내주셨고 저희는 그 영상을 분석하고 그리고 어머님과 줌 미팅과 전화, 카톡 등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코칭을 해드렸는데요. 2달여 정도 하고 나서 이제 기쁜 소식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 마음 정리 다 되면 그때 얘기해줘. 준비됐으면 엄마한테 준비됐다고 얘기해줘. 준비됐어. 이야기할 준비 됐어? 다치고 아프고 속상한 거 엄마 너무 잘 알아. 넘어지는 거 제대로 안 봤다고 화내고 짜증내면 돼? 안 돼? 근데 안 되지? 가서 약 바르자. 다 울었어? 그럼 엄마한테 얘기할 준비가 됐어? 그럼 얘기해봐, 뒤 돌아서. 왜 사과 안 했어? 혼자 하는 건 싫어. 아빠가 밀었어? 그럼 누가 밀었어? 아빠가 한 일은 가 책임지는 거야. 그치? 그럼 지금 뭐 할 거야? 사과. 멋지고 용기 있게 들어가자. 가 스스로 안 들어가면 엄마가 안아서 데려다 줄 거야. 가 열 동안 마음 정리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너가 스스로 마음 정리 못해서 엄마가 데리고 들어갈 거야. 잘 다녀와. 가 스스로 안 들어가면 엄마가 안아줄게. 엄마 안아줄게.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하나,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 돼. 둘, 셋. 선생님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엔 좀 어떠셔요? 요즘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졌어요? 네네. 조금 사람이 되어간다고 해야 되나?
어린이집 그리고- 들어가는 건 어때요? 그때그때마다 틀린데 예, 그래도 저는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래도 옛날만큼 예, 그렇게 거부가 심하지는 않고 네. 자기가 이제 속이 상했을 때도 원래는 완전히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네. 그래도 계속 설명을 해주고 단호하게 하고 했더니 자기가 앉아서 마음 조금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놀러 가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너무 좋아지고 어린이집도 잘 가고 아이, 그런 거 보면은 네. 아 우리 애도 네, 감정 조절을 못해서 그렇지 자기도 네.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이제야 그럼요. 조금 자기도 조절하면서 이렇게 재밌어 하고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제가 감사드려요. 어머니 응원 100만 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은 누가 다스린다고 했지? 자, 이번 솔루션을 할 때도 아버님께 계속 부탁을 드렸던 것은 그냥 우리가 아이 통제하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이상을 풀어주는 노력을 계속 해보자.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보고 오려보고 잘라보고 붙여보는 이 활동이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너는 너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야. 봐봐. 너 되게 괜찮은 사람이잖아. 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핵심 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짧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김전조방님 사랑합니다. 저 이거 지금 내가 훈육하는 상황들, 좀 애매모호한 상황들, 이게 맞나요? 아닌가요? 이런 것들 찍어주시면 제가 코칭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찍는 방식은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찍으시면 되고요. 앵글이 너무 예쁠 필요도 없고 상황만 잘 나오면 되고요. 소리는 꼭 나오게 해주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